저희 35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그 xy하고 uv의 그냥 관계식 구하시고 그냥 뭐 다 바꾸라는 대로 다 바꾸고 이제 답을 하시면 돼요. 하는데 이렇게 2차 형식 표현대로 답을 좀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위에다 적을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x제곱, xy, y제곱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차 형식 표현으로 적어보면 뭐 여기 1행 1열이 x제곱의 개수 14a이고 여기 y제곱의 개수 14a가 2행 2열이고 여기 xy의 개수의 절반씩을 이렇게 쓸 거여서 그리고 얘의 절반인 a제곱 아까 이제 그 45도 회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세타를 회전시키는 행렬을 잠깐 필요하고 두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xy를 사실 뭐 마이너스 세타하고 세타 회전은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그냥 어쨌든 그냥 이렇게 썼다라고 했을 때 뭐 역행렬을 곱하거나 뭐 그 전차행렬을 곱하거나 이제 사실 직경렬과 관계는 없고 어쨌든 뭐 xy하고 uv는 이제 회전시킨 관계라서 이런 관계식을 갖고 있는데 다시 전체에서 다시 쓰면 이런 관계식으로 이제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 xy라는 표현 대신에 uv 표현으로 이제 다 옮겨서 적으시면 이 표현을 여기 uv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다시 적으시면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그리고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행렬의 이름 잠깐 a다라고 쓸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모양이 지금 나오는가를 좀 보시면, 그러니까 A는 지금 직교 대각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대각화를 하게 되면 이제 고유치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A의 고유치 상황들이 주대각선에 오는 그런 대각행렬로 이제 대각화가 될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변환되고 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바뀔 건데, 결국은 u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이제 v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이제 고유치들이 올 거고, 이 문제 상황이 쌍곡선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람다1하고 람다2의 곱이 음이 되는 상황을 묻고 있다. 람다1, 람다2의 곱이 음이 되는 상황을 묻고 있는데, 또 람다1, 람다2를 곱한다는 그 상황이 이 행렬의 이제 행렬식 값인 거고, 뭐 a도 닮았기 때문에 a의 행렬식 값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적을게요. 그러니까 람다1, 람다2가 음이 되도록 하는 게 지금 문제 상황이에요. 삼각형이 때문에 음이 되게 하는 상황이고, 람다1, 람다2를 곱하는 상황은 그러니까 사실 이 행렬의 행렬식 값을 구하는 상황이고, a도 닮았기 때문에 a의 행렬식을 구하는 상황하고 똑같고, 얘가 a예요. 제 행렬식을 구하는 거랑 똑같고, 그래서 여기 곱한 거랑 여기 곱한 거를 뺀 거랑도 똑같고, 똑같고, 뭐 인수분해 다 할 수 있고, 다 똑같다. 그래서 여기 대각행렬의 뭐 행렬식을 구하든 A라는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든 닮은 두 행렬의 행렬식 값은 지금 똑같고 뭐 이제 뭐 인수분해한 거니까 다 똑같은 거고 이 문제 상황에서 쌍곡선이 되라라고 하는 게
의미되라. 그러니까 람다1하고 람다2의 부호가 반대 부호가 되게 해라 라는 문제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결국 A의 범위를 푸는 거고, 결국 여기도 A를 묶을 수 있고 여기도 A를 묶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A 묶고 여기도 A 묶고 나면 결과적으로 A제곱은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0보다 작게 되는 범위를 구하는 거나 똑같고, 최종 답은 이제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마지막에 나온 답은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문제 상황에서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저기 2차 형식 표현으로 이제 쓰면,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대체 행렬로 이제 쓰고 시작을 하면 저희가 직교대각화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그 고유치들이 주대각선에 오는 상황이 되고, 그 고유치들이 정확하게 2차식, 그러니까 2차식의 앞에는 개수들이다. 그래서 이 문제 상황에서 람다1, 람다2가 곱해서 의미되게 하는 게 지금 문제고, 행렬식 값을 구하는 문제고, 닮았기 때문에 A 행렬식을 구한 거나 뭐 대각행렬 행렬식 구한 거나 똑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풀이도 이제 답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를 이제 뭐 2차 형식 개념이 전혀 없더라도 이제 충분히 풀이를 할 수 있지만, 이제 2차 형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고 가실 필요가 있다요. 지금 문제에서 2차 형식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본 대로 이 가로 1번에 나와 있던 질문이나 아까 가로 2번에 나와 있던 질문 같은 경우도 뭐 고유치를 이용해서 좀 답을 하는 근거 상황에 대해서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도 뭐 고유치 개념을 전혀 안 갖고 오더라도 그냥 고등학교 때로 답을 하시면 답을 하실 수 있어요. 뭐 x에 코사인 세타 넣고 y에다 사인 세타 넣으면 이게 코사인 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는 2차식 표현이 나올 거고, 반각 공식 쓰시고 백각 공식 써가지고 합성까지 다 하면 어차피 최대치수는 충분히 구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도 이제 가능하지만 이제 고유치랑 연관지어서도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서 잠깐 봤어요. 다음 36번 문제를 볼게요. 지금 뭐 함수 4개가 이제 F1부터 F4까지 이제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F1은 이제 Z고 이제 F3은 2의 Z인데, F1하고 F3은 지금 정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나머지가 이제 2개 더 주어져 있고, 저 4개로 뭐 생성시킨 공간, 뭐 V란 이름으로 주어져 있고, 뭐 C는 이제 반지름이 1이고, 뭐 저거 선형사상인 거에 대해서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적분은 더하고 적분한 거랑 적분하고 더한 거 등호가 성립을 당연히 하고, 상수배하고 적분한 거랑 적분한 다음에 상수배한 것도 당연히 등호가 성립을 해서 선형사상인 건 자연스럽게 된다. 그 다음에 뭐 핵에 대한 기절을 구하고 그런 표현을 이용해서 이의 역상도 지금 뭐 표현을 해라. 어쨌든 뭐 더한 거나 상수배는 뭐 적분에 대해서 다 등호가 성립을 하고 선형사상이다. 그리고 이제 Z나 이제 2의 Z는 다 정함수고, 결국 이제 적분한 결과가 다 0이다.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에 대한 적분은 지금 0이고, 여기 이제 Z바나 이제 2의 Z바에 대한 적분값을 뭐 직접 구하면 뭐 지금 C가 Z 곱하기 C 선상에서 이제 얘가 C고, 결국은 Z하고 Z바를 곱한 건 지금 1이고, Z바를 Z분의 1이라고 써도 된다. 그래서 C 선상에서 이 등호 상황이 이제 성립을 하고, 나머지 2개 함수는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여기 Z바를 이제 Z분의 1로 바꾸시면 되고, 뭐 2파이i가 나오고, 여기 2의 Z바에 있는 Z바도 Z분의 1로 바꾸시면 되고, 얘도 그냥 다 전개해보면 2파이i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4개 중에서 2개는 0이고 2개는 2파이i다. 그래서 그냥 정의대로 핵을 구해요. 그래서
예, 0으로 되는 애들은 이제 찾겠다, 뭐 핵에 대한 정의대로 이제 쓴 거고. 예, 근데 적분값이 아까 이제 두 개가 2파이i고 이제 두 개가 0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2파이에다가 이 개수들만 쓴 거랑 이제 같고. 그리고 이게 0이다라는 조건이면 이거에 대한 부호가 이제 반대면 되니까 A 이렇게. 예, 이렇게 뭐 반대 부호 상황으로 되는 거랑 똑같고. 그래서 A4를 마이너스 A로 바꾼 거랑 똑같다. 예. 그래서 여기 A4 자리를 마이너스 A로 바꾼 거랑 똑같다. 예. 그래서 뭐 마이너스 A로 바꾸면 여기 A를 묶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A로 바꿔서 A를 묶으면 F2 빼기 F4고, 그래서 어쨌든 적분값을 4개 다 구하면 이제 두 개는 0이고 두 개는 2파이i고, 그래서 적분을 4개를 결국 다 하게 되면 이거고, 그게 0이 되게끔 하는 거를 찾는 게 핵에 대한 정의고,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조건은 얘랑 똑같고, 바꿔놓고 나서 A2를 묶으면 이렇게 된다. 예. 결국 이거 3개면 생성한다. 그래서 F1, F2 빼기 F4, F3 저 3개만 가지고 있으면 저 1차 결합 표현으로 핵을 다 만들어 올 수 있다. 생성할 수 있다. 밑에는 이제 독립이다를 이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1차 결합을 0이다라고 놓고 시작해 보면 개수들이 다 0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독립 얘기도 확인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생성도 하고 이제 독립도 되고 이제 기저다. 그래서 여기 3개는 이제 핵에 대한 기저다. 기저. 그 다음에 이제 이해 역상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지금 문제 상황이고, 그 이등호가 성립한 애들을 또 찾아보면 되겠죠. 이게 적분한 결과고, 그게 2가 되는 거를 찾겠다라는 거니까. 역시 뭐 여기 개수 A4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얼마든지 쓰면 되고, 2파이 나누고, 이거 A 이항하면 되니까. 그래서 A4를 이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그래서 A4를 이렇게 바꿔 놓고 나면, 여기 다시 여기 전개한 거는 다시 여기 A를 또 묶을 수 있다죠. 그래서 여기 전개한 거랑 여기 앞에 있는 거는 A2를 또 묶을 수 있고, 그럼 남는 게 F2하고 빼기 F4가 남고, 이거 전개한 것만 따로 쓰면 되죠. 따로 쓰고. 그럼 아까 이 3개는 아까 핵에 대한 기저였었어요. 그래서 그거 1차 결합에다가 이게 더해져 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핵에다가 이만큼만 더 더해진 표현이다. 그래서 뭐 핵에 대한 표현을 이용해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해 역사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지금 180도 회전을 시키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그냥 세타 회전하는 걸로 식을 좀 구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써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고 이제 180도를 회전하는 거에 대한 문제 상황인데, 그 어쨌든 뭐 직선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수직한 이제 평면을 쓰고 나면 얘가 표준 기저로 뭐 구하든 다른 정규직교 기저로 구하든 뭐 행렬은 어차피 닮았고 어차피 고유당식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닮은 행렬에 대한 고유당식은 같아서 제가 가장 계산이 편해 보이는 기저를 좀 두면 여기 직선상에 있는 벡터 하나 데리고 오고 이 평면에서 수직한 관계에 있는 벡터를 데리고 오면, 그래서 여기 중심축에 있는 벡터 하나 데리고 오고 여기 수직한 평면에서 서로 또 수직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데리고 오면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데리고 오나 뭐 정규직교, 그러니까 다른 표준 기저로 데리고 오나 어차피 행렬은 닮았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놓고 이제 행렬을 구하시면 더 계산이 편하다. 뭐 180도 말고 세타 회전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차피 중심축에 있는 벡터는 뭐 세타가 몇이냐는 관계없이 어차피 회전해봤자 그대로 있는 거고, 왜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 V2, V3를 이제 세타를 회전시키면 어차피 이제 평면 안에 있는 어떤 벡터가 될 거고, 이 평면만 따로 그려볼게요. 평면만 따로 그리면 그래서 이 평면만 따로 그렸어요. 이제 평면만 이제 칠판에다 따로 그렸고,
어차피 중심축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여길 중심축으로 세타를 회전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V2를 결국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요 벡터가 될 거고, 결국 얘네들을 1차 결합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요만큼은 이제 코사인이고 요만큼은 이제 사인이니까 V2에다가 이제 코사인 값 곱하고 V3에다 사인 값을 곱하면 그게 요 벡터들이고, 그 두 벡터를 더한 게 세타 회전한 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V2를 세타만큼 회전한 벡터는 여기 벡터들 두 개를 더한 거고, 요 벡터는 V2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요만큼은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고, 물론 사실은 V어는 0을 곱해야죠. 어차피 여기 평면 안에 있는 벡터니까. 예, 이제 V3를 결국 또 세타를 회전을 시키면, 그럼 이제 요 벡터를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는 벡터를 역시 표현을 하면, 예, 역시 요만큼의 개수하고 이제 요만큼의 개수를 이제 곱하는 상황으로 쓰면 될 거고, 이번엔 여기가 이제 코사인이 되죠. 그래서 V3에다가 이제 코사인을 곱하고, 그다음에 요만큼을 곱할 건데 V2의 반대 방향에다가 사인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V2의 반대 방향 벡터,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V2 벡터고 마이너스 V2 벡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야 돼.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V2 벡터고 거기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야 돼. 사인 세타를. 그래야지 요 벡터가 되고, 마이너스 V2 벡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할 거예요. 결국 여기다 사인 세타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까지 개수에다가 써놓고, 예, 그리고 V3에 붙을 개수는 이제 코사인이고, 뭐 여기 당연한 것도 1차 결합을 쓰자면 100이 개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제 개수들만 보자면 1하고 0하고 0이 1열이고, 그대로 써 있어요. 100이 1열이고, 0하고 코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 쓰고, 0하고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 쓰시면 된다. 예. 그래서 이 행렬이 이제 그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행렬에 대한 행렬이고, 이 행렬에 대해서 결국 고해당식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 예. 문제 상황은 이제 180도 회전인데 여기 세타 자리에다 이제 180도가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행렬이 180도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80도 들어가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이 된다. 예. 그리고 여기 180도가 들어가면 역시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또 분해가 되고. 그리고 직접 180도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뭐 180도로 어차피 여기 V1, V2, V3를 뭐 하나는 중심축에 있는 걸로 두 개는 평면에 있으면서 수직한 관계대로 놓고 시작을 하면 중심축에 있는 건 뭐 그대로 나올 거고, 나머지 애들은 180도를 돌니까 정반대 쪽으로 갈 거죠. 그래서 이제 정반대 방향 쪽으로 이제 대응하는 상황이 될 거고. V2에. 그래서 뭐 V2를 이제 180도를 돌리면 이제 마이너스 V2가 될 거고, V3를 180도 돌리면 마이너스 V3가 될 거고, 뭐 V1은 이제 그대로 V1이 될 거고, 어차피 저 개수들을 그대로 구하시면 이렇게 되고, 뭐 고해당식 구하면 이렇게 된다. 예. 일반적으로 세타에 대해서 구했던 방법도 뭐 똑같은 방법이다. 예. 다음에 38번 볼게요. 일단 t는 이렇게 이제 정의가 이제 되어 있고, 뭐 x의 길이하고 이제 t로 보낸 거의 길이에 대해서 이제 길이가 같은 거에 대해서 보이고, 구체적으로 u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예, 또 기저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저 행렬을 구해라. 그래서 이제 길이가 같다는 거에 대해서 결국 구하는 건데, 역시 제곱시킨 거에 대해서 같다는 거를 보이시면 되고, 또 제곱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자기 자신하고의 내적이다라는 표현으로 구하시면 되고,
얘네들의 내적 표현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길이의 제곱은 이제 내적을 한 거랑 같고, 이제 앞에 이제 있던 그 표현들은 이제 사실 전개들을 하시면 되고,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내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써볼게요. 그래서 뭐 x하고 x에 내적하는 부분 나오고, 여기 뒤에 얘하고 얘하고 내적하는 부분 나오고, 얘하고 얘하고 내적하면 상수는 4가 되고, u의 내적 부분 나오고, xu의 전체 내적의 제곱값 나오고, 얘하고 얘를 내적하면 마이너스 2에 xu 내적에 xu 내적도 제곱 나오고, 얘하고 얘하고 내적해도 x하고 xu 내적에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4배의 xu 내적이 2번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전개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유도 벡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어져 있고, 유의 크기도 이제 직접 이제 넣게 되면 이제 유의 크기는 지금 1이에요. 1이어서 이건 이제 있으나 마나하고, 뭐 얘하고 얘는 이제 없어진다. 그래서 없어지고 x의 크기의 제곱이 남고, 그래서 제곱 길이가 이제 등호가 성립해서 뭐 보내기 전하고 보내고 나서 길이가 똑같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행렬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보내고, 보낸 것을 다시 1차 결합 표현으로 쓰고, 이제 개수가 여기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앞에 또 0이 있고 하죠. 그래서 개수가 1하고 마이너스 1, 0하고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제 보내고, 1차 결합 표현으로 좀 쓰고, 개수들을 그대로 1열과 2열에 쓰면 된다. 여기 개수가 1하고 마이너스 1을 1열에, 0하고 마이너스 1을 2열에. 다음 문제상 볼게요. 저기 부연하고 이제 V2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어져 있고, 여기 유언 유트에 대해서 이런 표현으로 부연이 나오고,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V2가 지금 나오고, 여기 개수에 들어가 있는 4개에 대해서 이 계산의 절대값에 대해서 구해라. 외적하는 표현에서 이제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연하고 이제 V2를 이제 외적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외적하는 부분은 0이 나오죠. 그러니까 0이 나오고, 여기 다른 벡터하고의 외적 부분만 남을 거죠. 그래서 여기 외적하는 부분은 0으로 없어지고, 여기 외적하는 부분이 남고, 또 여기 외적하는 부분이 남고, 이거 외적하는 부분은 0으로 없어지. 그러니까 외적이 여기 U1하고 U2하고 외적하는 부분이 남고, 여기 U2하고 U1을 외적하는 부분이 남죠. 그래서 여기 V1, V2에 외적을 할 때 뭐 자기 자신하고 외적하는 부분은 이제 0이 되니까, 그래서 외적을 하게 되면 이 부분만 지금 남을 테고, 이거 당연히 이제 순서를 바꾸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필요하고,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여기 마이너스 쓴 거랑 똑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순서 바꾸고 나서 묶고 나면 여기 마이너스 표현대로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양변의 크기를 취하면 정확하게 여기 절대값 표현이 나오고, 그게 문제에서 묻는 부분이. 그래서 양변의 크기 취하면 이렇게 절대값 표현이 나오고, 이게 얼마인지에 대한 게 지금 문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V연, V2도 이제 다 주어져 있고, 유연 유투는 지금 정규라고 나와 있어요. 길이가 1이라고. 그래서 여기 외적한 것도 길이가 1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있으나 마나해요. 유연 유투가 길이가 1이니까. 그래서 이건 뭐 얘는 1이고, 있으나 마나하고, 이 부분이 남고,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묻는 값이 저 V연, V2의 외적한 거의 크기예요. 근데 V연, V2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외적을 하실 수 있고, 뭐 크기를 구할 수 있고, 이게 뭐 구하고자 하는 답이다. 예. 여기 참고 내용대로도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는데 뭐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수론 볼게요. 이렇게 뭐 첫 번째 문제 상황은 뭐 지금 이제 11이 뭐 소수니까, 저희가 이제 10승까지 하면 뭐 1이랑 합동이다가 되겠죠. 10승까지 하면 이제 1이랑 합동이고,
그래서 뭐 15승한 거는 뭐 5승한 거랑 당연히 같고 이제 10승한 건 1위랑 합동이다. 예. 그것들을 그냥 정리하시면 된다. 예. 두 번째 문제도 그냥 초기에 구하고 일반회에 대한 표현을 하시면 되고 뭐 그냥 우변이 1일 때에 대해서 뭐 초기회를 그냥 구하실 수 있고 뭐 55를 다 곱하면 저 원래 방정식에 대한 초기회가 마이너스 55하고 55가 초기회 중에 하나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초기회를 이용해서 뭐 일반회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양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이 되고 얘가 양이 되게 하도록 뭐 t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고 그럼 범위가 어떻게 제한돼서 나와서 개수를 셀 수 있다. 정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셀 수 있다. 예. 어쨌든 초기에 구하고 뭐 일반의 표현을 두고 나면 뭐 몇 개나 이제 양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뭐 거듭 제곱 표현에 대해서 나누는 상황이 가능한 뭐 저 지수 쪽에 대해서 뭐 최대값,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값에 대해서 35의 거듭 제곱하고 나눠질 수 있는 지수에 대한 최대값을 결국 확인을 하려면 뭐 다른 부분은 관심이 없고 이제 5의 지수하고 이제 7의 지수에만 관심을 두시면 될 건데 뭐 일단 여기 지수 중에서 이제 20까지는 이제 묶이는 게 가능하니까 35의 20승은 인수 중에 당연히 있고 당연히 여기 20보다 이제 더 큰 지수들은 이제 7이 모자르니까 당연히 나누는 게 불가능할 거고 그래서 35의 거듭 제곱은 당연히 20까지는 나누는데 이제 21부터는 나누지 못하고 결국 나눠 떨어지는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20이 돼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5에 7에 올라가 있는 지수들 중에서 묶을 수 있는 최대 지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작은 자연수를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이 지수 중에서 더 작은 자연수를 찾으면 결국 20이고 그게 여기 문제의 최대값하고 같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 상황도 200팩토리얼하고 500팩토리얼 안에 5나 7이 몇 개씩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5가 몇 개 있고 7이 몇 개 있는가에 대한 결국 확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2가 작게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 묶을 수 있는 최대 지수값은 이 2가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7의 지수를 찾아내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돼. 뭐 200팩토리얼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제 7하고 5의 개수는 역시 이제 7의 개수가 더 적게 나오는 게 분명하고 결국 묶을 수 있는 최대 지수도 이제 여기 2, 4가 되는 게 분명해서 결국은 이 값을 찾아내는 거하고 결국 이 값을 찾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된다. 예. 결국은 7의 지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주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500팩토리얼 안에 이제 뭐 7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 뭐 이만큼이 들어가 있고 여기 200팩토리얼 안에는 7이 이만큼 들어가 있다. 예. 예. 결국은 이만큼까지는 묶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묶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제일 큰 지수값이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7의 지수를 찾아내면 뭐 답을 한다. 예. 그리고 이제 5에 대해서는 뭐 답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큰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구하게 되면 이렇게 구해진다. 예. 그리고 뭐 100일은 소수고 뭐 윌슨 정리에 의해서 뭐 마이너스 1이다. 예. 예, 뭐 역시 뭐 페르마 정리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뭐 이제 서로서 관계에 있어 P가 소수고 A가 서로서면 이제 P-는 1하고 당연히 합동이 되고
뭐 서로서로랑 관계없이 그냥 P승한 거는 그냥 합동이다. 그냥 어차피 여기서 양변에 A승한 거에 대한 거는 따라올 거고, 만약에 서로소 상황이 아니면 뭐 양쪽이 다 0으로 이제 같아질 거기 때문에 뭐 서로소 얘기랑 관계없이 이건 뭐 항상 성립한다. 예. 물론 여기는 서로소일 때 성립하고 이건 서로소이든 말든 다 성립한다. 그래서 뭐 7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다. 예. 그래서 뭐 7에 대해서 7이 소수기 때문에 뭐 이런 관계 이제 당연히 다 성립한다. 예. 결국은 요일이 똑같다죠. n 더하기 2하고 n 더하기 7승은 요일이 똑같고 n하고 n의 7승도 요일이 똑같다. 예. 그래서 뭐 여기는 n번째 날에 대해서 뭐 금요일이고 n 더하기 2번째에 대해서 무슨 요일이냐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다. 예. 그래서 n번째 날이 금요일이고 n 더하기 2번째 날은 무슨 요일이냐. 예. 그래서 금요일에서 뭐 2번 더 가는 날을 묻고 있는 거랑 똑같고 뭐 일요일이다. 예. 어쨌든 뭐 7은 소수고 뭐 모든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예. 뭐 다음에 6번 상황을 보시면 이제 가우스 값을 총 10개에 대해서 더했더니 이제 53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장 그 끝에 쪽에 있는 두 값을 결국은 빼보면 10분의 8이니까 이제 1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안에 이제 정수를 3개를 갖고 있는 상황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예. 그래서 뭐 최대한 2개까지밖에 가질 수 없다. 예. 어차피 한 이 정도 상황이다라고 봐야죠. 이 정도 상황이고 1을 넘지 않고 일부분은 값이 얘로 가우스 값이 되고 일부분은 가우스 값이 얘가 되고 3개까지 가질 수는 없다. 예. 3개가 되면 간격이 커져 버리기 때문에 간격이 1을 넘지 않는다라는 상황하고 맞지 않아서 뭐 가우스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최대 2가지 값이다. 예. 그래서 뭐 많이 가져가 봐야 이제 2가지 값까지밖에 가능하지 않다. 예. 그래서 여기랑 변수 표현을 맞춰보면 이제 n이 되는 게 뭐 k개, 이쪽에 k개, 나머지가 이게 총 9개야. 총 9개니까. 그래서 한쪽은 k개고 한쪽은 곱빼기 k개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몇 개는 이제 n이 가우스 값이 되고, 이 중에 몇 개는 이제 n 더하기 1 이제 가우스 값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n하고 k하고 곱하고 곱빼기 k하고 n 더하기를 곱해서 그게 계산을 시킨 게 아까 좌변식이다. 정확하게 이게 뭐 좌변식이고 그게 이제 53이 되도록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이거 전개한 거랑 얘는 이제 없어질 거죠. 없어질 거고 이제 남는 부분만 쓰면 이렇게 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걸 만족하는 게 무수히 많을 텐데 이 k가 이제 범위가 이제 0부터 9까지로 제한이 돼 있어서 그 제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결국 여기를 만족하는 걸 찾으면 한 쌍이 나온다. 이렇게 한 쌍이 나온다. 여기 k의 범위가 9까지로 0부터 9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제한 범위가 없으면 물론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겠지만 제한 범위 내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n이 5니까 여기가 지금 5고 k가 1이니까 여기 1개가 있고 8개가 여기 있다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이제 5로 가우스 값이 가고 나머지 8개가 6으로 가우스 값이 가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범위를 좀 세밀하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 이제 첫 번째 거하고 이제 두 번째 거 사이에 6이 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첫 번째 있는 애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있는 애인데 그 사이에 6이 있다. 등호는 이제 이쪽에 써야겠지. 이쪽에 있는 애들의 가우스 값이 6으로 가니까 이제 등호는 이쪽에 쓰는 거고 그리고 10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0x의 범위를 구하면 58점 얼마 정도의 값이 나오고 가우스 값은 58이다. 결국은 세밀하게 범위를 보면 몇 번째하고 몇 번째 사이에 얘가 있는가를 좀 써보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몇 개 있고 여기에 몇 개 있는지를 세봐야 알 수 있고
그걸 이제 확인하고 난 이후에 세밀하게 범위를 쓰고 나서 10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 예. 그냥 뭐 다음 문제 상황은 뭐 Z11은 뭐 유한체고 0을 빼면 이제 곱셈에 대해서 순환군이고, 예, 뭐 생성원을 다 구해라 라는 문제고, 그냥 하나를 구하면 뭐 다 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생성원을 하나 구하게 되면 이건 10일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생성원을 하나 구하게 되면 이제 모든 원소가 생성원 갖고 표현이 될 거고, 그리고 원소들의 표현을 이렇게 구한 거랑 같고, 결국 이제 10이 되는 상황을 또 찾으려고 하면 이제 분모 상황이 1인 거를 찾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i가 이제 10하고 서로수인 i들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로수에 해당하는 거 4개가 있고 1, 3, 7, 9가 있고, 결국은 이제 1승, 3승, 7승, 9승이 이제 생성원 전체 집합이 된다. 그래서 하나를 구하게 되면 뭐 다 구할 수 있고, 하나를 구한 입장에서는 뭐 계산을 하나씩 해보면서 이제 구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가 생성원 역할을 하느냐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시면 뭐 1승에도 안 되고 2승에도 안 되고 이제 5승에도 안 된다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10이 돼야 되고, 생성원 중에 하나가 이제 일하는 물건이 있다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하나를 확인하게 되면 이제 10하고 서로소인 1379에 대해서 얘가 결국은 생성원 다 구한 거랑 똑같다. 예. 다음은 이제 방정식을 지금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라고 돼 있고, 뭐 처음에 나와 있는 방정식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해서 이제 x가 얼마인지에 대한 방정식으로 좀 표현을 좀 바꾸고, 뭐 두 번째 것도 x에 대한 표현으로 좀 바꿀 수 있고, 예. 결과적으로 이제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 뭐 결국은 뭐 서로서 법이니까 뭐 중국의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답을 낼 수 있다. 예. 뭐 다음 문제는 저 2차식에 대해서 뭐 해가 있느냐 여부고, 뭐 동그라미 1번은 그대로 100이라고 97을 갖고 뭐 계산해보면 지금 1이 나오고, 그럼 해가 있고, 뭐 동그라미 2번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뭐 다 1을 더해서 쓰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우변이 29가 돼서 29하고 89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서 해가 없다. 다음은 뭐 1008하고 이제 서로 서인과의 개수는 뭐 오일람수 값이랑 똑같다. 예, 똑같고. 예, 뭐 다음 문제는 뭐 여기 조건에 맞도록 이제 식을 표현해 보면 이런 식들이 나오고, 여기를 이제 보시면 쌍마다 서로서 법이어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로 답을 하면 된다. 예, 예. 다음 문제상을 보시면 이제 법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해를 구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냥 짝수는 그러니까 뭐 2K 꼴들은 당연히 제곱하면 4K의 제곱꼴이 나오고 법사에 대해서 당연히 0이고, 홀수는 이제 2K 더하기 1꼴이고, 제곱하면 뭐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꼴이고, 이제 법사에 대해서 당연히 1이다. 예. 그래서 뭐 짝수의 제곱은 법사에 대해서 당연히 0이고, 홀수의 제곱은 법사에 대해서 당연히 1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잠깐 보시면 이제 z의 제곱이 결국은 이제 만약 짝꼴로 나눠보면 이제 여기가 0이나 1밖에 나올 수 없는데 여기가 만약에 1이 나오게 되면 우변이 이제 3이 나올 텐데 어차피 법사에 대해서 이쪽이 이제 짝수냐 혹수냐를 구별해보면 0과 1밖에 방법이 없고 00 더하면 0이고 01 더하면 1이고 11 더하면 2니까 이쪽이 절대 3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z는 홀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z는 이제 짝수여야 되고 짝수라면 이제 제곱했을 때 뭐 법사에 대해서 0이고 그래서 이쪽이 0이고 여기도 결국 0이 나와야 되는데 00 더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다 짝수다라는 상황이죠. 짝수다. 그런 얘기들을 그냥 쭉 써놓은 상황이 돼요. 짝수여야 한다. 다음 문제는 뭐 변수 3개에 대해서 결국 일반으로 구하는 건데 이제 변수 2개에 대해서 구하고 다시 한번 또 변수 2개에 대해서 구해서 다시 넣으시면 된다. 뭐 고등 1차 식에 대한 일반의 표현을 구하시는 문제예요. 15번을 볼게요. 여기는 문제에서 그냥 R과 S와 T를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구하시면 되고 결국은 오라는 법에 대해서 3을 얼마만큼 곱할 때 이제 처음으로 1이 나오느냐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얘는 제토의 곱셈 단원군에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얘가 4의 약수로 나온다는 상황을 미리 갖고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R은 4의 약수여야 한다. 그래서 1, 2, 4 중에 있어야 되고 뭐 1승하면 안 나오고 2승해도 안 나오고 그럼 결국은 4여야 한다. 1, 2, 4 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4고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는 Z7의 곱셈 단원군에서 유수 구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6의 약수여야 돼요. 그래서 S는 6의 약수여야 되고 1, 2, 3, 6 중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뭐 한 번 해보면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뭐 세 번 해도 안 되면 6이어야 돼요. 그래서 S는 6의 약수여야 되기 때문에 1, 2, 3이 아니라면 6이어야 한다. 그래서 뭐 R과 S를 그대로 이제 계산하시면서 이제 구하실 수 있다. 그다음 이제 35법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상황인데 앞에서 구한 7로 구한 법하고 이제 5로 구한 법의 뭐 최소 공배수랑 똑같다. 그래서 4하고 6의 최소 공배수는 10이랑 똑같다. 그래서 조금 전에 상황을 일반적으로 쓴 게 여기 두 번째 참고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라는 법에 대해서 구해낸 값하고 7이라는 법에 대해서 구해낸 값이 있으면 5하고 7이 지금 서로서 상황이니까 35법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한 최소 공배수 구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뭐 방금 전의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하고 똑같고 참고적으로 이제 똑같은 법이면 그래서 뭐 M이란 똑같은 법으로 구한 게 각각 뭐 R하고 S면 그 A, B를 똑같은 법에 대해서 이제 구하게 되면 똑같은 법에서 구하게 되면 이제 뭐 나눈다. 어쨌든 여기 두 번째 참고 명제 상황을 지금 마지막에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이제 5하고 7은 서로서고 밑에 법에서 구하면 똑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 위수들이 이제 서로서 관계면 얘가 이제 군동형도 성립하고 환동형도 성립한다. 그래서 군동형도 성립하고 환동형도 성립을 하고 환동형이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곱셈 단원군에 대해서도 동형관계가 성립한다. 잘 읽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응관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고 여기서 구한 거에 최소 공배수 구한 거랑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뭐 여기 A는 A, A랑 대응한다. 그래서 뭐 A를 여기에서 위수 구할 거랑 A를 여기서 위수 구하고 여기서 위수 구한 값에 대해서 최소 공배수 구한 거랑 똑같다. 똑같다. 서로서니까.
다음 문제를 잠깐 보기를 볼게요. 이제 가번 보기는 이제 뭐 A하고 B가 지금 서로서에 대한 뭐 동치 명제 중에 뭐 적당한 ST에 대해서 1이 된 상황이 있다. 이거 동치 명제가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2의 거듭제곱 빼기 1하고 2의 거듭제곱 빼기 1에 대해서 서로서 얘기들을 따지고 있는데, 여기서 적을게요. 뭐 x의 m제곱 빼기 1하고 x의 n제곱 빼기 1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d가 mn의 최대 공약수이고 x의 d제곱 빼기 1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잠깐 접근을 해보시면 d가 1인 거하고, 그러니까 얘가 1인 거하고,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려면 결국 여기가 1이어야 되고, 여기가 1이 되려면 d가 1이어야 돼요. 반대로 d가 1이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어야 돼요. 그래서 d가 1인지 여부하고 얘가 1인지 여부가 동치 개념이 성립한다. 그래서 d가 1이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가 1이면 반대로 d가 1이다. 그래서 d가 1인지 여부하고 얘네들이 이제 서로 수인지 여부가 이제 동치다. 그리고 세 번째 보기는 뭐 25진법에 대해서 자릿수가 주어져 있고 5진법에 대한 자릿수를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뭐 25진법에 대해서 이제 세 자리라서 뭐 저런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5의 거듭제곱 표현을 바꾸면 이런 상황이 돼서 뭐 자릿수가 지금 6자리냐라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됐다.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